치아가 웃어야 인생도 즐겁다. 행복한 인생 설계를 도와주는 메디컬 힐링 코치 치의학 박사 문은수. 치과계가 인정하는 뛰어난 경력과 이력.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휴머니스트. 알기 쉬운 메디컬 상식과 뜨겁고 진솔한 인생 이야기. 건강한 100세, 행복한 100세를 위한 진정한 힐링 타임. 6번째 이야기. 임플란트의 오해와 진실. 수많은 구강질환을 겪으며 예상치 못하게 치아를 조기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자연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치아가 있는데요. 바로 유치, 영구를 이은 제3의 치아, 임플란트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시술 비용, 부작용의 두려움, 시술 시 동반되는 통증. 임플란트도 알아야 제대로 시술받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법부터 올바른 관리 방법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는 남자 문은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임플란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 임플란트가 대세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이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잘못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환자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요, 단 1년 전에만 병원에 왔어도 1년 전에 왔어도 간단한 수술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비용이 적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보다 몇 배 적다는 거죠. 1년 전에 왔어도. 그런데 그걸 참다 견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인내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요, 수술도 어렵고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적지 않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빨리 오시면 말이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고요, 또 비용도 적게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즘 의학기술도 발달되고 또 학문 여러 가지가 장비도 발달돼서요, 좀 늦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통증이 심하지도 않고 기간도 좀 당겨서 수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의식화 진정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화 진정요법.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수면치료입니다. 여러분들 종합검진 받으러 가면 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 하죠?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은 어떤 약물을 통해서요, 약물을 통해서 잠시 잠자는 상태, 가수면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염증이 있는 환자들, 또 좀 기간을 치료를 많이 해야 될 환자들에게 수술 시에 전혀 통증을 모르는 거죠. 물론 이렇게 툭 건들면 응 하고 움직입니다. 우리 잠잘 때 슬쩍 건들면 응 하고 움직이죠. 그러나 그거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것처럼 수술 시에 그 통증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기억 못해요. 두 번째는요, 자동 통증 조절기. 뭔지 아세요? 아는 분 잘 몰라요? 무통주사. 그렇지요. 무통주사기라는 겁니다. 이건 언제 하느냐? 임플란트 하나 심는데 한다. 엄살쟁이들은 합니다. 근데 염증이 많아서 수술하고 나서도, 사실 염증이 심한 사람들은 수술하고 나서도 많이 붓기도 하고 또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10개를 심어도 나 사진 보여주세요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도 안 아팠다는 거예요. 심은지는 모르겠다는 칭찬해 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 심어도 나 죽을 뻔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술자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 환자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염증으로 이를 뺐느냐, 뼈가 좋으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염증으로 이를 뺐거나 또 여러 개 치아를 수술했을 때는 아무는 기간이 아무래도 조금 더 길어지겠지요. 그럴 경우에 우리 무통주사기, 이 자동 통증 조절기를 다르면 48시간을 주로 달아요. 사실 여기 방청객들 다 여자분들인데 산부인과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다르면 그동안에 일단 붓는 거 줄여주고요. 통증 줄여주고요. 의사에게 감사 땡큐는 감염도 막아줘요. 많이 벗던 데는 감염이 글로 들어옵니다. 흐르는 물이야 고기가 올라가듯이 피가 나고 분 데는 감염이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유용하고요. 세 번째는 레이저를 우리가 씁니다. 레이저 하니까 뭐 무서운 총이냐. 저희들은 아주 안전한 주로 물방울 레이저 같은 물로 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아프지도 않아요. 이 레이저의 가장 큰 장점은요. 뼛속에 그 염증 균이 있는 거를 물로 그것까지 들어가니까 기구로 긁을 때는 온폭 들어간 데는 긁히지가 않아. 결국은 우리 약품처럼 사는데 그것도 잘 안 돼. 근데 레이저는 그 쏙쏙까지 깨끗하게 제거해 줄 수 있는 장점. 째는데도 레이저로 째니까 칼을 안 대니까 조금만 째도 돼. 깨끗하게 제거해. 수술 시간도 짧아. 당연히 회복도 빠르겠지요. 통증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를 씁니다. 근데 레이저가 아주 고가라 다 쓰진 못하고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레이저를 우리가 그 다음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거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때 실밥을 뽑죠. 그때는 되게 예민해져 있어요, 거기가. 조금만 건드려도 엄청 예민해졌기 때문에 건들기만 해도 아파. 근데 의사들은 보통 이렇게 보면 아유 아파요 하고 툭툭툭 잘라낸단 말이야. 아 하다 보면 빼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째려보죠. 그때 있잖아요. 표면 마취제만 살짝 도포해주고 그리고 째기 실밥 뽑기 전에 고기를 갖다가 소독을 해주면 바깥에 감염도 안 되고 표면 마취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면요. 조금 따끔따끔은 살짝 느끼겠지만 아프지는 그렇게 않다는 거죠. 이처럼 치과에는요. 시기를 좀 늦춰졌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지금도 개발되고 있고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 안 되는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너무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환자가 아프면요. 의사가 더 걱정이지 환자가 걱정이 아니에요. 다음에 안 오고 그러면 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시기 놓치는 가장 문제예요. 일찍 오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늦게 와서 큰 비용 들고 임플란트하고 임플란트 못 해가지고 뼈 이식을 엄청나게 하고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시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임플란트 환자를 보다 보면요. 가끔 아주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는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양. 여기는 임플란트 하나에 얼마예요? 그럼 제가 입을 봤습니까? 조사를 해봤습니까? 눈 감고 코끼리 다리 만지면 기둥인 줄 알고 배 만지면 바인 줄 알죠. 사실 염증이 심해서 뼈가 많이 망가졌다면 뼈 이식하는 비용도 들고요. 추가 처치도 필요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근데 무조건 얼마냐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럴 땐 중요한 것은요. 추가 비용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뼈가 많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내 뼈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리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염증이 많은데 말이죠. 대충 뼈도 안 넣고 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염증인데 뼈를 넣는다 그게 뼈가 붙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봐줘야 되고요. 특히 우리 그 코 뒤에 이쪽 어금니 보면은 숨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뼈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뼈 이식은 불론이고 특수한 치료도 동반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치나 상황에 따라 다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위에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막 경우 없이 묻지 않는 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그래서 뼈가 없는 사람 뼈를 이식하는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뼈뿐만 아니라 뼈를 좀 더 잘 아물게 하는 그런 물질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면요. 요즘은 자기 치아를 빼서 그것을 3시간이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게 단점일 수 있지만 그 치아를 가지고 뼈를 쓰면요. 어때요? 내 뼈니까 부작용이 절대 없어요. 면역 반응이 좋아요. 전혀 문제가 없죠. 또 단단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쓸 수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임플란트만 만능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치아 하나 빠졌다. 큰 사진 하나 딱 찍어봐요. 사진 왜 찍어요? 그러는데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보면 저 사랑니가 있거나 매복되어 있는 치아가 있어요. 그런 걸 빼다가 단지 위치만 옮겨놓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유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치아가 임플란트가 아니니까 임플란트 신경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옮겨놓으면요. 내 이하고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 느낌 아니까. 그죠? 자기 치아니까. 그러니까 잘 적응하는데 훨씬 빨리 씹는 느낌이 좋아요. 부작용도 단지 자리만 옮겨놓은 거니까. 그래 단 제약이 있어요. 사랑니는 기형이 있고요. 위치에 크게 안 맞을 수 있지요. 그런데 좀 조절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요. CT 많이 알죠? 치과에도 CT가 치과용으로 개발돼서 나와가지고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입안 보이지 않잖아요. 일반 사진은 단면이잖아요. CT는 입체로 보니까 좀 더 좋은 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정확하게 심을 수가 있어요. 또 이 CT를 이용해서 우리가 임시도 만들 수가 있어요. CT로 입체적으로 만드니까 거기에 맞는 치아를 미리 만들어 놓으니까 수술하자마자 끼고 갈 수가 있어. 특히 수술할 때 어금니 쪽 안 보이거든요. 저같이 목도 짧고 머리도 큰 사람 안 보여요. 그런데 이 CT로 만드는 장치가 있으면 가이드가 있으면 그냥 안 보고 수술해도 정확한 위치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장비를 그 이외에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두려움만 갖지 마시고 치과에서 시기 놓치지 않게 치료받는 것을.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임플란트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그래 듣고 제가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해 볼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임플란트를 한 번 하게 되면 얼마 정도 가는지 궁금해요. 하면요. 네. 원하는 것은 평생. 그렇지요? 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대략 10년에서 20년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많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틀리고요. 또 위치에 따라 틀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를 의사가 제대로 심었다는 가정하에 정기적인 검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틀리고요. 위치에 따라 틀리고요. 뼈의 유무에 따라 틀리고요. 그렇죠? 또 전신질환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지 또 구호흡을 하는지 이거 되게 나빠요. 치과는. 균이 붙는 게요. 침에 있어서 흘러다닐 때 상관이 없는데 입이 말랐을 때는 어딘가 균이 붙을 거 아니에요. 살에 붙기는 싫거든. 뼈에 붙고 싶거든. 그 치아에 붙어버리는 거야. 치아가 붙기 제일 좋은 데야. 혀 위에 하고. 혀 위에는 돌기가 있거든. 그 혀를 잘 닦아야 돼. 치아를 잘 닦아야 돼. 그래서 구호흡 환자들.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고요. 식습관이 안 좋은 사람들. 밤늦게 늦게 먹고 자는 사람. 좋지 않습니다. 이 가는 사람도 안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수명이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잖아요. 신경이 없어서 나는 망가져가는 줄은 몰라. 특히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딱 부러진 답을 못 줘서 죄송합니다만 답변이 좀 됐나요? 네,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나요? 예. 그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한번 내원을 했더니 그 상담을 받다 보니까 그 가격이 너무 많더라고요. 차이도 많고 네. 또 종류도 너무 많아서 우리 같은 환자들이 갔을 경우 어떤 거를 또 정해야 선택의 올바른 선택인가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국내 종류만 해도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한 30대까지가 됩니다. 외국은 더 많고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와서 보통은 싼 걸 찾아요. 예?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플란트 하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뿌리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임플란트라고 이름 지은 건 전부 뿌리만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다리만 갖고 살 수 있나요? 허리도 있고 머리도 있어요. 뿌리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지 못하다. 뭘 심느냐보다는 그 뼈 상태에 따라서 의사가 정확히 진단하면 여기는 자기가 파고 들어가는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겠다. 여기는 뼈가 단단하니까 웅덩이를 잘 파고 거기다 얹혀놓는 걸 심어야 되겠다. 여기는 뼈가 없으니까 자기가 밀고 올라가는 걸 심어야 되겠다. 이런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뼈의 상태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아셨죠? 네. 허리만 해도 종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힘을 받아서 지탱할 수 있는 재질로 하는 거냐. 너무 강해도 좋지 않고 또 밑에는 임플란트라는 티타늄의 재질과 그거 맞아야 되거든요. 부작용이 없는 걸 만들어야 돼요. 이종 금속 간에 자꾸 부딪히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의사를 절적으로 신뢰하시고요. 정확히 분석을 맞춰서 뿌리에 맞는 거, 형태에 맞는 거, 적절한 걸 선택하되 나에 맞는 걸 선택하면 좋겠다. 네,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치과 의사들이나 일반 의사하면 다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죠? 네. 애들 말로 만만히 콩떡입니다. 개월하려면요 몇 억씩 들어가고요. 사실 임대료를 못 내서요. 또 개업이 안 돼서 경쟁이 심하다 보니 개업이 안 돼서요. 놀라지 마세요. 폐업하는 사람이 10%가 넘는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는요 한 폐업한 제자가 제가 키운 제자들이 한 500명 되는데 와서 탁 무릎을 꿇더니 저 파산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으니 월급을 따로 주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잘못 가르친 제가 죄인이잖아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의외로 많다는 사실. 여간 제가 치과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요. 가서 선배들 이렇게 보면 잘 살았어요. 여유 있게 살고요. 골프도 열심히 하고 차도 뭐 삐까뻔쩍.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면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살면 됐지 하는 생각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는 걸 못 봤어요. 저는 그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치과 의사가 되고 남들 돈 잘 번다는 과의 전문의가 지금 과정에 있으니까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뭘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일본의 즈미에 호보라는 교수가 남산의 하얏트 호텔에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거래될 학문이 이거구나. 내가 청출 불살러도 괜찮을 학문이구나 하는 것을 임플란트에 대해서 그때 제가 다짐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요. 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임플란트는 대학에서조차도 이거 사람 잡는 거 치과에서는 망칠 거라고 생각해서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별로 없어요. 할 기회가. 그래서 첫째는 스승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의미에서 개를 10마리 키웠어요. 영순이부터 영구, 이름 짓기가 힘들어서 영순이, 영일이, 영일이, 영삼에서 영구까지. 주중에는 공부하랴 환자 보랴 하고 주말에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요. 그냥 무작정 할 수가 없잖아요. 한남동에 저희 같이 좀 이렇게 먼저 하는 사람들이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이제 옥상에 개가 10마리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마약 같은 성분이 있어요. 그걸 이제 마취해서 실험을 하고 아까우니까 또 빼서 소독해서 또 신고. 개한테는 불쌍하죠. 감염되면 죽는데. 그렇게 실습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때부터 감자탕을 무지 많이 먹었거든요. 왜냐? 사료비가 없으니까 감자탕 한 그릇 먹으면 그 집에 뼈다귀를 한 푸대 줘. 그걸 메고 와가지고 옥상에 딱 주면 개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탕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환자든가 누가 돈 많은 분이 와서 갈비를 사주면요. 저는 갈비를 구워보지를 못했어요. 갈비 그 뼈가요. 사람의 아래 턱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구우면 이미 틀려. 그 굽기 전에 그 뱉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사모님 가위하고 칼 좀 주세요. 그걸 굽기 전에 자르는 거야. 그래 뼈는 싹 비닐에 모아놓고 그 갈비 대는 못 굽고 고기만 구워서 먹고 그 뼈 갖고 와서 어떨 때는요 시기를 놓쳐가지고 썩었어. 이게. 그 냄새 나는 거 물에 싹싹 씻어서도 지금 같으면 하루에도 못할 것 같아요. 한 5, 6년은 그렇게 미쳤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는 운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공은 운이다. 그냥 이 말만 들으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면 인정되지요. 저는 스승을 잘 모셨어요. 스승이 시키니까 제가 잘한 거 딱 한 가지. 까라니까 깐 죄. 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저는. 운이 저는 맞았어요. 지금 제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하려고 해봐요. 쉬우면 누구나 하기 때문에 지금 빛이 안 돼. 그때는 저 목포부터 부산부터 서울까지 제가 제일 앞서가니까 저만 불려다니는 거예요. 시기도 잘 타고났고 스승도 잘 만났고 분명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청소년들 있을 것이고요. 개업을 막 하려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시작할 때 꼼꼼하게 생각해라.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이루려면 10번을 생각하고 10번씩 계속 이루라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바이블을 보니까 큰 바이블을 담는 거예요. 꼼꼼히 생각해서 결정하네. 한번 결정했으면 누가 뭐라 그러든 뚝심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의 운이 그 사람한테 간다는 사실. 그런데 이 성공의 운은 아무한테 안 돼. 노력하는 자가 성공의 운을 쟁취할 수 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